안녕하세요. 땅나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새만금 코너 땅을 1천만원대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토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1천만원입니다. 평당가가 1천만원대가 아니라 전체 금액이 1천만원대고요. 한번 유찰이 되어서 2019년 12월 23일 날 입찰 가능한 입찰 기일 날짜입니다. 우선 이제 경매 물건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 땅나무 부동산에서 관심 물건 및 추천 물건을 분석해드리는 의미는 우선 투자 유무를 떠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키울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경매 물건을 이제 살펴보면 2019 타경 1160번이고요. 소재지는 이제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내길이 477-3번지입니다. 땅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나중에 크게 한번 또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 면적은 72.9평이고 이거를 이제 평당 금액을 보면 1차 감정가가 1,446만원. 그래서 평당 금액은 19만 8천 원대. 그리고 2차는 한번 유찰되었죠. 그래서 전체 금액이 1,012만 2천원부터 이제 입찰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 평당 금액은 13만 8천 원대입니다. 물건 현황부터 보시면 내길이 477-3번지고 이제 개발 촉진지구, 도시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이고 241제곱미터, 그래서 72.9평 정도 됩니다. 제곱미터당 단가는 6만원, 공시지가는 17,000원, 그래서 감정가는 전체 감정가가 1,44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만 매각이고요. 요걸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부터 보시면 이제 지번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지목은 이제 전 맞고요. 그다음에 241제곱미터니까 72.9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2014년 3월 26일 날 자연 녹지 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 등 이제 따른 지역 지구 등을 보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가축 기르는데 제한이 있다. 그래서 크게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축 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이제 개발 촉진지구에서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면 28개 지목 중에서 이제 전이죠. 전답과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을 살펴보게 되는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과 진흥구역으로 나뉘고요. 이 농업진흥 지역이 아닌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 그래서 과거 명칭으로는 상대농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농업 관련해서는 규제가 지원 혜택이 별로 없지만 개발 규제는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나 개발 가치는 이 외지역의 농지, 즉 상대 농지가 가치가 높은 거예요. 다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시면 지목이 이제 전답과 이제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농지법이라는 글자가 없죠. 예, 이거는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의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가치 및 개발 가치는 높다. 단 이제 용도지역이 좋다 하면요. 그래서 이제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규제를 보면 용도지역이 이제 자연녹지 지역은 제가 좋은 거는 이제 동그라미, 조금 보통은 세모, 안 좋은 거는 X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 중에 특별히 더 좋은 거는 별표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자연녹지 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은 토지입니다. 원칙상 이제 보존은 해야 되지만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땅이 부족해지면 이 자연녹지지역 중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을 우선시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 상향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로서도 가장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하면 우선 단독주택 건축 가능하고 다음 이제 조건이 맞으면 다세대 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빌라, 원룸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조건이 맞으면. 그리고 조건이 맞다면 이제 숙박시설도 가능하고요. 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가 있죠. 1종 근생, 2종 근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조건이 맞으면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돈 되는 건축물을 다 건축할 수 있는 게 이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녹지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 자연녹지 지역이 됩니다. 현재로서도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나중에 도시지역의 땅이 부족하면 1순위로
편입될 수 있는 1순위 지역이 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는 이 자연녹지 지역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을 가장 많이 찾습니다. 다음 이제 개발 촉진지구에 대해서 보면 개발 촉진지구는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이 관련 법이 이제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라서 우선은 지역 균형 개발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지방 중소기업 육성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촉진시켜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 이제 지방 중소기업 육성이라 하면 이제 이 지역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이 부여되고 도로 조명과 보존 임지 존영 허가 등 22개의 인허가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제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50% 감면 등 세제 지원이 있고요. 다음 이제 낙후 지역에 지구당 500억 원의 국고를 별도로 지원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특화 사업 그리고 관광 사업 개발 등 이게 목적이죠. 지역 경제 기반 조성과 지역 간 균형 개발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보면 우선은 이렇게 개발 촉진지구는 현재는 낙후되어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고요. 장점은 보면 요거를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흥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본권 인근에는 고마제 주변으로 농가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부안읍 근교 농경지대다. 부안읍 근교에 있는 농경지대다. 다음 이제 본권까지는 농기계 및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 인근으로는 왕복 2차선 정도의 아스팔트 보장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제반 간선도로 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서 자체 지반은 평탄한 전이다. 다음 이제 동측과 서측으로 폭 4, 5m 정도의 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 토지 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도에서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경매 물건이고요. 여기가 이제 고마제 저수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치는 이제 사실 새만금에서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그렇다고 또 새만금에 완전 가깝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마제 저수지 인근 지역이고요. 다음 이제 부안군의 도시계획 및 공간구조 계획을 보시면 이제 요 라인 따라서 봅시다. 요 새만금에서 하서, 부안, 김제까지가 주 개발축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여기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니 주 개발축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부안은 이제 작은 도시다 보니까 1도심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안 1도심과도 가까이 있고 주개발축 범위에 들어간다. 단 이제 새만금에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이제 새만금이 개발됐을 때 지가 영향은 조금 작게 받겠구나. 그렇다고 안 받는 곳은 아니고 순서에 밀려서 조금 후순위로 받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새만금 이제 부안군으로 봤을 때 북측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럼 경매물건에서 부안군청까지는 약 1.8km. 그래서 차량으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가깝죠. 다음 부안 IC에서도 2.6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 관광단지 및 2023년에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곳까지는 약 15km 정도. 그래서 차량으로는 20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이 개발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개발될 곳, 지가 상승이 일어날 곳이 여기 곳이겠죠.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순서대로 넘어올 거단 말이에요. 단 이제 뭐 도심지는 매력이 있겠죠. 또 도심지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마제 저수지 인근에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 요렇게 여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마제 저수지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제 저수지는 이제 부안군에서 고마제 수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단 말이에요.
원래 애초 계획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이게 조금씩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숙박시설, 특산물 판매장 및 음식점, 그다음 수상 레포츠 시설, 그다음 체육시설, 주말농장, 공원, 전망대, 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점차적으로 점점 들어서고 있고요. 다음 이제 보시면 이쪽은 주로 이제 녹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 용계 확인서상.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본다면 조금 아쉬운 점이 아래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위쪽이라는 게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다음 이제 지도를 보시면 고마제 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인근지고요. 이게 고마제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이제 한번 보면 여기 제가 이제 미리 찾아놨는데 이제 이게 경매 물건지고요. 일단 지도를 조금 보면 위에 여기 이제 묘지가 조금 보이는 게 조금 단점이고요. 아래도 이제 묘지가 보이는 게 좀 단점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묘지가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로드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폭이 이제 굉장히 넓지는 않죠. 폭이 이제 조금 좁은 게 흠인데 차량은 이제 무난하게 차량으로 접근이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옆 이렇게 삼각형 코너 땅입니다. 삼각형 코너 땅이고 이렇게 땅 모양은 요런 상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길 따라서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오봉길이라고 나오죠.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이렇게 고마제 저수지가 보입니다. 요게 2019년 6월 당시에 로드뷰고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이제 조금 단점으로는 이렇게 묘지가 보이죠. 이런 이제 고마제 저수지, 이런 저수지, 호수 이런 데 투자하실 때는 유의사항으로는 이렇게 뷰가 보이면 참 좋은데 요런 곳에서는 이제 뷰가 요까지는 이제 뷰가 보이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요런 땅은 참 좋죠. 좌측이나 우측에 좀 더 가게 되면 이제 요런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뷰가 안 보이는 곳들도 있어요. 이렇게 지대가 다른 게 가려진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조금 또 한 바퀴 돌아보면 이런 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 지대 여기서 1층은 요 뚝에 지대가 가려지게 조망이 가려지겠죠. 예, 그래서 1층을 또 조금 뷰를 살리기는 힘들잖아요. 아마 이 정도 높이면 한 2층부터 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앞에 요 땅이 사유지 땅이라서 누군가 건물을 지어서 올린다면 뒤에 땅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수변 조망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주의사항입니다. 다음 이제 권리 분석을 보면 임차인 현황 해서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음. 그래서 임차인 현황을 신경 쓸 것은 없어 보인다. 다음 이제 권리 분석을 보면 강제 경매가 들어온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이후에 오는 권리는 다 소멸이 될 예정이니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농지다 보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조금 바뀐 부분,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민원 24시를 통해서 전산 발급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 24시를 통해서 손쉽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낙찰 사례를 보면 경매에 우선은 동진면 농지가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경매에 많이 안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매에 나오기 전에 매매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면 농지는 비교적 인기가 어느 정도는 있는 지역이구나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감정가가 1,526만원대 26만 4천원에 나왔는데 1,550에 낙찰이 되었죠. 입찰자는 1명. 그러니까 그렇게 인기가 높지는 않지만 낙찰률이 101.55%니까 그래도 인기가 어느 정도는 누군가는 보는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얼마에 낙찰되었냐 보니까 12만원대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유찰되었으니까 요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니 디스코라는 사이트 혹은 어플을 통해서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실거래가는 시장의 시세랑은 다릅니다. 대부분 이런 개발지는 실거래가보다 시세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일반적으로는 조금은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발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뭐 대부분은 이제 조금 좋은 편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를 보니까 인근에 이제 24만 원에 거래된 게 있고 2015년 9월에 토지가 24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다음 뭐 2006년에는 6만 4천 원. 다음 2006년에 또 6만 4천 원. 약 6만 5천 원이죠. 2014년에 21만 원 거래된 거 볼 수 있고 2017년 6월에 25만 원에 거래된 거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12년에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고마지 저수지 뷰니까 요게 2012년에 18만 원경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토지인데 2015년경에 15만 원. 그 다음에 여기는 2019년 11월경에 75만 원. 이거는 되게 높게 되었죠. 뷰가 더 좋아서 그런지 어쨌든 높게 되었습니다. 다음 요거는 2018년 1월에 72만 원경에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그래서 요게 이 경매 물건이 10만 원대, 13만 원대였죠. 그러면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음 이제 예상 배당표입니다. 최저 입찰가로 1012만 2천원에 낙찰을 받았을 때 예상 낙찰가를 적용했을 때 배당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캐피탈에서 돈을 들고 가고 인수되는 금액,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인수 다 소멸이 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크게 없어 보인다. 단 이제 취득세가 필요하겠죠. 소유권 이전할 때 이제 37만 9,548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내가 조금 더 낙찰 금액을 높여서 낙찰을 받았다면 좀 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농지 72.903평 241제곱미터에서 72.903평 그래서 면적은 조금 작은 편이다. 건폐율이 20%일 때 자연녹지니까 건폐율이 20%죠. 그러면 약 14평 정도 14평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작은 게 약간 아쉽다. 다음 이제 고마제 저수지 인근이고 도심지까지도 가깝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매력이 있다. 단 새만금 개발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개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이제 1,000만 원대, 평당 금액은 13만 8천 원대부터 이제 입찰이 가능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입지 가치나 상품 가치, 입지 가치를 봤을 때는 이제 새만금 개발 영향에서는 매우 가깝지는 않다. 그렇다고 매우 멀지도 않으니까 영향권 안에는 있지만 순차적으로 받을 거다. 그리고 이제 진입로가 굉장히 넓은 편도 아니고요. 토지 면적이 조금 작으니까 상품 가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시 정도 적당한데 전체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전체 내가 1,000만 원에 1,000만 원대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1,5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2배면 3,000만 원에 매도하게 되겠죠. 만약에 1,200에 받았다 2배면 2,400에 매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매도할 때 금액도 굉장히 소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성인은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조금 부자들은 혹은 이제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해줄 때 요런 2,000만 원대의 그 토지가 굉장히 매력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자녀분들이 뭐 10대다 10대 이하다 뭐 이럴 때 2,000만 원대를 증여를 해주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이게 얼마가 돼 있겠어요. 그리고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자녀분들에게 2,000만 원짜리 요런 2,000만 원 전후에 2,000만 원까지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성인은 5,000만 원, 성인 20살 이하는 2,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땅들을 찾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대에 낙찰을 받아서
매각을 매도할 때는 뭐 한 2,000에서 2,500대 이렇게 팔 수 있다면 매력적이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관련 내용해서는 저희 카페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참고하시려면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관련 내용을 보시면서 영상을 들으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